매스 위드석, 매위석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함수 가계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상가함수 공식들을 다 적었습니다.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제목에다가 나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공식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 먼저 암기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보라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먼저 여기 빨간색에 들어간 내용은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지 암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중에서 암기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에 있는 이 많은 상가함수 변환 공식들 중에서 암기해서 외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일 없으면 모두 외우면 되겠죠. 하지만 수능 때까지 이 많은 공식들을 단순 기억을 통해서 기억을 한다는 것은 천재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암기하지 않고 이 공식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나머지 공식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상가함수의 가계변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평행이동입니다. 첫 번째 sin x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즉 마이너스 90도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코사인 그래프와 같아지죠. 자, 두 번째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양의 방향으로 90도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sin x의 그래프랑 같아집니다. 물론 두 가지도 그죠? 아주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지만 이 공식조차도 이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교과서에서 위에 있는 식에 대해서 마이너스 x를 대입하여 그죠? 이런 식을 꺼내고 sin x와 코사인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그죠?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공식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교과서에서 평행 이동한 후 x축 대칭, 즉 그래프를 위아래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다음과 같은 또 공식들도 6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을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평행이동과 마이너스 x를 대입하여 응용하고 또는 평행이동 후 x축 대칭한 것을 통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안 외우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교과서에 제시되었던 이 수학적 아이디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즉 평행이동에서 그래프를 찾거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어떤 그래프와 같아지거나 그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뒤집게 되면 어떤 그래프와 같아진다라는 내용은 반드시 자기가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명한다라는 것이 이것들을 암기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수학적 아이디어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옆에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암기하지 않고 이 많은 공식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첫 번째 주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에 나와 있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이죠. 즉 주기가 2파이라는 말은 사인 세타에 2파이를 더하고 또 2파이를 더하고 또 2파이를 더해도 다 똑같은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조금 표현해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는 2파이가 0번, 두 번째는 2파이가 1번, 세 번째는 2파이가 2번이라고 그렇죠? 0번, 1번, 2번 정수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이 모든 값들이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즉 0, 1, 2 정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sin 2n파이, 즉 2파이의 n배, n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수라는 뜻으로 하게 되면 이것들은 전부 다 sin 세타와 같다라는 겁니다. 즉 책 표시가 2n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파이를 n번 더해도 똑같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은 주기가 2파이인 내용을 통해서 이 공식을 알 수 있었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역시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2파이를 정수배 몇 번 해도 똑같이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n은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음의 정수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즉, 저 많은 내용들 중에 이 두 가지 내용은 주기라는 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암기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의 계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저기 나와 있는 공식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파이를 더해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2파이는 6분의 12파이므로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코사인 6분의 1파이가 될 것이고 코사인 30도 이므로 2분의 루트 3이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각변환의 주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번과 C번에 나타나 있는 탄젠트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는 코사인과 사인과 달리 주기가 절반밖에 안 되는 파이이겠죠. 즉, 그 말은 파이를 n번 더해도 역시 똑같다라는 표현이 될 거니까 탄젠트 n파이 더하기 세타는 탄젠트 세타와 똑같다가 될 겁니다. n은 역시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탄젠트 2n파이도 2n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파이를 2n번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설명합니다. 파이를 2n번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를 2n번 더해도 역시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2n파이 더하기 세타도 역시 탄젠트 세타입니다. 주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 A번에 나와 있는 주기의 2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겁니다. 저 내용도 이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C번에 나와 있는 이것 또한 주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둘 다 탄젠트 세타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식 빨간 밑줄 그은 것은 실제로는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m파이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함수와 우함수의 특징을 따라 여기 있는 공식들을 몇 가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우함수는 y축 대칭, 즉 선, x는 0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자, 기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f-x는 마이너스 fx와 같다. 조금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다라고 암기를 하면 기함수가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 형태로 쉽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여기서 삼각함수는 바로 f에 해당되는, 즉 함수 f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입니다. 저 자리에다가 사인을 적어도 되겠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사인 그래프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기어 나옵니다. 탄젠트도 기함수이기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가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공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은 암기할 내용이 아니라 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가 기함수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f-x는 fx와 똑같다라는 표현은 x의 양수를 넣으나 음수를 넣으나 부호가 반대이더라도 y값이 똑같다. 즉 우함수인 표현인 거죠. 자, 이 우함수도 조금 외워보게 되면 소우, 자, 소우자라고 생각을 해서 소가 마이너스를 꿀꺽 삼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함수는 마이너스가 꿀꺽 삼켜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함수 f에다가 코사인을 집어넣게 되면 바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즉 우리는 책에서 봤을 때 코사인 세타가 y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로 그려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가 마이너스를 꿀꺽 삼켜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즉 저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공식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다라는 내용은 우함수를 통해서 마이너스를 바로 없애버리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봤는데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가 기함수이다. 코사인 세타가 우함수이다 라는 내용을 이해하면 암기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수능 때까지 약 2년 뒤까지 기억이 날 수가 있겠죠. 자,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그죠? 이렇게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체계되어 있는 그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응용, 그죠? x축 평행이동에 대한 응용, 그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죠? 외우기에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아이디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죠? 대강이라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문제에 응용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많은 공식들을 그죠? 외우지 않고 그죠? 다음과 같은 3단계 변환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모든 공식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단계 공식은 아쉽게도 수학적인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 많은 공식들을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공식일 뿐이지 수학적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배우는 수학적 아이디어는 아까 얘기했던 교과서에서 평행이동,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대입, 그리고 x축에 대해서 뒤집으면 그런 게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외우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3단계 공식을 통해서 나머지 공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 가계 변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먼저 1단계는 빨간색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2분의 파이 곱하기 n배, 즉 90도 곱하기 몇 배냐라는 모양으로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135도를 한번 고쳐보도록 하면 90도 곱하기 1배 더하기 45도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쉽게 끝이 납니다. 자, 2단계는 저기 있는 알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식에서는 알파가 현재 45도 자리에 있는 거다. 그죠? 그럼 가로 2번에 보게 되면 2단계 알파를 그죠? 저기 있는 45도를 예각으로 생각하여 그죠? 저기 있는 45도가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아주 작은 양의 예각인 1도로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어떤 각도가 오든 1도로 생각을 하여 함수 f의 부호, 우린 삼각함수니까 함수가 바로 여기 있는 사인이 되겠죠. 얘의 부호를 따른다. 자, 어떻게 부호를 판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시초선에 동경을 하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0도로 한 번이라고 되어 있으니 90도로 양의 방향으로 한 번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숫자 1 옆에 있는 플러스에 집중을 하면 양의 방향으로 1도, 제 옆에를 무조건 1도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플러스니까 양의 방향으로 1도만큼 돌리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경을 다시 한번 집중하면 양의 방향으로 1도니까 조금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올사탄코에서 사인이 양수이니까 파란색에 들어가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에 들어가 있는 사인의 부호는 양수, 그죠? 그래서 부호를 양수로 따라간다. 바로 이게 2단계입니다. 자, 2단계를 다시 읽어보게 되면 알파를 아주 작은 예각으로 생각하여 함수의 부호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3단계입니다. 홀이냐 짝이냐를 따지고 있는데 자, 1단계로 가서 보게 되면 그 n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보라색 내용이 우리 수식에서 보게 되면 바로 1이 될 겁니다. 1. 자, 1이 여러 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3단계로 가서 보면 홀수이다. 그럼 홀수이기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그죠? 코탄젠트. 현재 교과서에서는 탄젠트 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홀수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변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식에서 나타나 있는 저기 사인을 바로 코사인으로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에 가보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알파만. 자, 그러면 원래식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인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부호 판단을 하는데 사용했고 90도도 그죠? 한 번 돌아간다라고 해서 역할을 했습니다. 양의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플러스 기호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예각 그죠? 아주 작은 예각이라는데 뒤에 숨어 있었던 45도만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걔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면 코사인 45도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사인 135도를 빠르게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내용과 완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90도 곱하기 얼마로 고쳐라. 90도 곱하기 1배 더하기 45도로 고쳐라. 두 번째 45도를 그죠? 아주 작은 예각 1도로 생각을 해서 원래 함수 f 즉 그죠? f가 현재 그죠? 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초고의 부호를 판단해 보면 90도로 양의 방향으로 그죠? 양의 방향으로 한 번 돌리고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1도만큼 그래서 동경을 양의 방향으로 1도만큼 조금만 이렇게 돌리게 되면 사인은 양수이다. 따라서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인은 부호가 양수이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n이 혹수이냐 짝수이냐? 바로 그죠? n 90도의 몇 배? 우리 식에서는 90도의 한 배. 홀수이니까 사인은 그죠? 코사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으로 다시 가게 되면 사인은 홀수이니까 코사인으로 변경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사인도 역할을 했고 90도도 역할을 했고 양의 방향으로 한 번, 양의 방향으로 조금 다 역할을 했으니 역할을 하지 않은 45도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라는 계산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사인 135도 방금 계산했던 2분의 루트입니다. 자, 물론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각 변환을 통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5도를 같은 문제이지만 다른 접근을 통해서 옆에 있는 3단계 변환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0도 곱하기 2번 짝수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5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죠? 동경을 그죠? 90도로 한 번 양의 방향으로 90도로 두 번 돌리고 나서 옆에 있는 게 음의 방향으로 조금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인이 양수이므로 원래 함수가 사인이다. 그죠? 사인이 양수이므로 부호가 양수. 자, 이번에는 90도의 몇 배? 그죠? 2배. 짝수였다. 그죠? 그럼 3번 내용에 따라서 짝수일 때는 함수가 그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45도만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2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코사인 45도여서 2분의 루트 2였지만 이번에는 사인 45도여서 2분의 루트 2로 계산 과정은 달랐지만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코사인 2파이의 2배, 그죠? 그럼 파이가 되겠죠. 파이니까 위에 각이 되려고 하면 3분의 파이만큼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경에 대해서 90도로 양의 방향으로 두 번 이렇게 돌리고 음의 방향으로 조금 그러면 사인만 양수이니 원래 함수가 현재 코사인이죠. 코사인은 음수이므로 부호는 마이너스. 자, 짝수번이니까 함수는 그대로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3분의 파이만 가지고 와서 마지막 계산 마무리. 코사인 60도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150도를 한 번 더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독특하게 90도 곱하기 2번 더하기 마이너스 30도라고 계산을 해도 역시 150도가 되겠죠. 자, 저기 왜 더하기 마이너스 30도라고 했을까?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동경에 대해서 두 번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돌리고 자, 이번에는 이 옆에 있는 것이 더하기이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됩니다. 양의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돌리는데 마이너스 30도 그죠? 즉 마이너스 30도가 오든 무슨 각도가 오든 그것은 무조건 예각으로 생각합니다. 즉 아주 작은 양의 예각 1도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조금 더 돌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탄젠트만 양수이니 원래 함수 코사인은 음수가 될 것이고 짝수이므로 코사인이 그대로 올 것이고
자, 이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 3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30도입니다. 그래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마이너스 30도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우함수이므로 그죠? 소가 꿀꺽.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꿀꺽 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30도가 될 것이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죠? 마이너스 30도를 어떤 각으로 생각을 해서 왼쪽에 있는 3단계 변환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각 취급이란 무엇인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수학적으로 나와 있는 예각은 0도와 90도의 사이의 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예각 취급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의 각을 그냥 간단하게 예각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예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예각을 조금 빌려온 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150도를 다음과 같이 아주 독특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270도에서 120도를 빼도 역시 150도가 되겠죠. 즉 이렇게 무식하게 120도를 아주 작은 양의 가격으로 취급을 하여 부호를 판단해도 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는 부호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270도에서 조금 음의 방향으로 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쬐끔이 바로 120도를 아주 작은 각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양의 각으로. 자, 그러면은 3, 4분면에서 음의 방향으로 그죠? 마지막에 Y축이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부분에서 음의 방향으로 조금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3, 4분면의 각이 되겠죠. 3, 4분면의 각이니까 변경전의 함수인 코사인은 부호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 홀수이니까 함수를 변경해야 되겠죠. 코사인은 사인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음의 방향도 역할을 했으니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120도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20도를 역시 90도 더하기 30도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에 3단계 변환을 통해서 홀수배네 라고 해도 되겠지만 사인 그래프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사인 그래프는 90도에 대해서 좌우대칭입니다. 마치 코사인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것처럼 사인 그래프는 90도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90도에서 조금 더 간 것이나 90도에서 조금 덜 간 것이나 같은 Y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식에 제시되었던 사인 90도 더하기 30도는 사인 90도 빼기 30도와 똑같습니다. 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90도에서 30도만큼 간 것이나 90도에서 30도만큼 뺀 것이나 사인의 값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사인 60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범위로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삼각함수의 각 변환인데 처음 들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죠? 주기함수의 특징과 3단계 변환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본인의 것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스 위드 석, 매위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